문재인정 볼 때 조금 물꼬가 튀기 아유, 많으셨겠어요. 아유, 어마어마했죠. 나는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어요. 이번 정부에서 진짜 이때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박근혜 진짜. 바로 7월 11일 날 박항자 사망 딱 되자마자 12일 날 강강을 중단해버리고 그러면서 철수 준비를 하니까 막 재고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부랴부랴 철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재고조사에 누락된 상품들도 많이 있고요.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꿈들을 다시 꾸고 당연하죠. 준비를 했을 텐데 하여튼 삶은 그렇게 우리 희망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암흑기를 거쳤죠. 네, 이제 다시 또 지는 태양은 떠오르듯이 어쩌면 더 강하게 태양이 이제 비춰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소위 그 금강산 관광 피해자들 영업배상법 소위 뭐 이런 걸 제정해가지고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정상을 참작해서 조금 보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휴전선 넘어 사는 인간들은 모두 다 무슨 동물처럼 보는 분들이 또 계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네,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컨센서스를 이루고 다시 또 결국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동시대의 우리 민족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제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그게 정착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당시에 얼마나 통일이 되리라고 또 도전도 하시고 금강산 사업이 시행되고 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의 이거 뭐 중세로 통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저희도 처음에 북한 들어갈 때는 아주 뭐 진짜 두려움 뭐 이런 게 많았죠. 그리고 가서 억류되면 어떠나.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성격상 남한테 제가 하는 사업을 홍보 아니면 권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 망했으면 혼자 망하고 혼자 흥하지. 그래서 주위에 이제 뭐 피해를 이런 거 끼친 건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뭐 집에서도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보니까 같은 동족이다, 한민족이다,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어떤 그런 데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우월성을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별내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간적이냐면요. 이 한민족이 흥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정이 깊잖아요. 그 사업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타업체 직원 이런 분들이 거기 이제 애롭고 이러니까 북한 사람들과 친해져요. 남자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여자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뭐 현대해상 직원이 북한에 있는 뭐 여자하고 결혼한다 뭐 이런 것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친해지다 보니까 거기 국존 수령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남한 사업자 직원하고 이제 거기에 또 북측의 직원하고 하다가 둘이 이제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뭐 6개월, 1년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나 자기 뭐 가려운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둘이 이제 하면서 뭐 김일성 장군이 어떻고 뭐 김정일 수령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 사람 옆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측 그 사람이 돌변을 해버려요. 동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게요? 들었을까 봐서. 그래가지고 이 동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와요. 그리고 보위부가 이제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 말한 남측 사람은 하루에 반성문 100장씩 한 일주일씩 쓰게 만드는 거예요. 100장씩을 진짜. 근데 불안감에 이 초능력이 나오는지 쓰더라고요. 네, 100장씩 쓰고 약간의 벌금을 매기고 영구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북한을 못 들어가요. 어떤 형태인지 간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좀 이렇게 봤었고, 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지금 우리 이런 2천만 유튜브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짜 한 7년, 8년, 9년, 30년 전이 진짜 어떤 기억이, 새록새록, 태어납니다. 제이스 영화가 너무 생각이 나요. 그거 보면은 진짜 북한 군사랑 남한 군사랑 이게 막 우정이 나중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웃긴 두 가지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희 쪽에서 뭐 이렇게 만들다가 페인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란색 페인트를 사용하다가 내일 쓰려고 절반 정도 놔두고 철수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눈에 보이는 북한 집이 건물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이 페인트는 없고. 예. 뭐 이거 아주 뭐 대단한 말에 의하면 북한 병사가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래서 소세지를 하나 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그 병사가 오는 거예요. 소세지 하나. 너무 순수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란 게 소세지만 주겠어요. 계란도 주고 이거 뭐 생선 소고에 정이 주고 서로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진짜. 네. 그 교류의 양이 증가하면 통합도 높아지고 통합이 되면은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동독하고 서독 케이스처럼 또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 통일학자, 그다음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와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무슨 뭐 연방적인 열정이 저는 그런 건 떠나서 그런 거는 진짜 큰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어떤 그 학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 남북한의 어떤 그 정상화 아니면은 직간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좀 서신왕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 6대국 아닙니까? 세계 경제의 6대국이고, 그 다음에 국방력으로는 10인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전쟁이라면 3일, 10일 안에 저희가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서신왕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방문.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미국에서 그 위험국가로 지정한 국가들이 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못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방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개인 기업들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그 북한에 투자하는, 북한이 받아준다면 또 남한에서 허가가 있다면 이런 거로 서로 왕래가 된다면 이미 그 정도의 우리 그 역량이라든가 저력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천천히 서로 동화도 되고 어떤 그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교류를 우리 한국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쪽에서 주저하고 아직 자신감 없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자신감이 없이 살다 보니 조금 속도 조절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원을 바라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의 경제력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수준까지 빨리 가는 게 이제 급선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럼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 뭐 어떤 서로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필수죠. 어떤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정부에는 좀 기대를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럼요. 제 21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거를, 하겠다 하셨으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한국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저는 일선에 서서 진짜 어떤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열심히 할 생각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 당시에 도전하신 비즈니스맨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여건이 너무 좋아져서 아직도 너무 젊으세요. 17년 전이지만 아직도 너무 젊고 활기차시고 얼마든지 지금 그 당시 경험이 얼마나 큰 에너지와 역동성 그때 엄격히 말하면 27년 전입니다. 27년 전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였으니 진짜 좀 입장으로는 너무 그 남북 관계가 더디게 간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북 그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개성공단 사업. 이제 당연히 맏형은 금강산 사업이죠. 금강산 지구 사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공단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륙 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그 우리나라의 못이 뭐 이런 삼배 짜는 뭐 제조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농구공 이런 스포츠 뭐 이런 제조하는
또 모래를 가져오는 조개, 뭐 생선 이런 걸 가져오는 사업에 다방면으로 했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누굽니까?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 거기에 교회 이런 선교 사업. 최재형 목사님. 또 뭐 특이하게 닭 치킨 배달업 한 사업자도 있고, 뭐 여러 다방면인데 아마 기회만 열어준다면 저희 그 자본주의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와서 물을 확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정도 이제 얘기 나눠서 오늘 저 좋은 내용 소개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조 딱 끝나고 나가서 대동강 맥주 예. 저도 네.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뭔가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제가 북한 사업에 대해서 비전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동안 연구하고 또 제안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좀 오픈이 된 사업이라 그 대동강 맥주가 이제 그 맛도 좋고 이유는 이제 물이 좋아서 그렇다 어쨌다 이제 하는데요. 제가 우리 정부의 고위급한테 제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병맥주밖에 없다. 대동강 맥주가 지금. 캔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료를 컨테이너 베이스 뭐 이렇게 탱크 로리로 나한테 공급을 해주든지 그게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상관없이 해주면 내가 캔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남한, 북한, 중국 이런 데 다 팔 수 있는 아니면 거기서 원하는 여기는 팔지 말라면 거기는 제외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정확한 루트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쪽 답변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지나서 중국을 놀러 갔습니다. 중국의 단동을. 캔맥주가 나와 있는 거. 대동강. 캔맥주가 나와서 단동에서 이미, 그러니까 아마 아이디어를, 중국에서도. 아니, 북측에서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 뭐,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단법인 한국우체연합 제가 경인 지부장인데요. 옛날 1967년인가 이때 발행된 우표를 보면 우리 크레인 축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축에 대한 북측 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6축인가 4축 하는 뚫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구인데 그게 CMS인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근데 그게 이미 1967년, 8년에 북측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6, 7년 전에 알아보니까 한국이 6축 정도밖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6개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13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쇠덩어리에 있으면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좋아진다면 그런 거에 대한 판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벌써? 계획이 지금 큰 성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끔 나와서 좋은 말씀 또 이렇게 유익한 말씀 들려주세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